자,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많이 보았던 판례일 겁니다. 자,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갑의 자식들이죠. 을과 병에게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소유권은 상속이 되지만 점유권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은 자식들에게 상속되었지만 등기 권리증은 피고인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는 절도죄에 객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같은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을에게 처분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목적물을 취득하였다면 소유권자의 취득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3번 가죠. 자,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그런데 을이 재물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재물을 취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강도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셔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 상태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탈취의 범위의 실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4번 가보죠. 자, 새벽 5시경에 택시에 탑승을 했는데 칼로 위협하여 현금 카드를 강취하였고 그리고 현금까지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끝났을 것 같지만 자, 계속 보게 되면 결박한 채 계속 택시를 몰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강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결박을 풀고 도주하기에 쫓아가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죠.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피해자가 저항불능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자, 2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사기죄의 보법이익은 재산권이다. 맞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즉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정만 갖고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가봅니다. 자, 사기죄 재산상 이익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사기죄는 간접 정범 형태도 가능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해서도 범할 수가 있는데 이때 편취 대상인 재물, 이익에 관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죄는 직접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부 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일단 끊고 이때 도구로 이용당한 이자에게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학자들 의견은 다툼이 있습니다. 총론 시간에 간접정범 형태에서 나오는데 근데 지금까지 역대 판례도 없고 판례는 여기서 나와 있죠. 판례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쟁거리가 있긴 하지만 판례가 이제 그것을 명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가죠. 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 밑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면을 부여한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가지고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요양급여 비용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법하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보면 여기서 송금하게 하였다고 했죠. 송금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에 명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죠? 그렇죠. 손해 발생이 없죠. 손해 발생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송금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손해 발생은 사기죄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자, 2번 질문. 자,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서 대출받은 행위 있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컴사가 됩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되고요. 자, 그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죠?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죠. 그래서 앞에 죄 따로 뒤죄 따로 경합범위 됩니다. 포괄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자, 3번 가면 합의했죠? 합의에 따라서 서비스 물품 구입했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합의가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취득하거나 또는 의사에 반해서 취득하거나 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질문은 최신 판례인데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카드를 대금을 갚겠다는 식으로 편지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 사용은 이것은 뭐다? 의사에 반해서 이 카드를 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 3번과 4번은 상반되는 판례죠. 3번은 합의에 따라서 취득한 것이고 4번은 합의에 따라서 합의에 반해서, 즉 합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볼까요? 4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지금 470만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근데 이것은 착오로 보낸 거죠? 착오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돈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을 돈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이것을 임의로 상계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만 돌려줬습니다. 원래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은 원래 내가 받을 겁니다. 이 채권의 110만원 정도는 내가 원래 받을 겁니다. 보면 주류대금 청구소송이라 했죠. 주류대금 관련된 내가 받을 돈이 110만원 있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A가 착오로 인해서 돈을 잘못 보낸 거야. 470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받을 돈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줬다는 겁니다. 돌려주었다면 이 내가 가져간 이 110만원에 대해서는 뭐다?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피고인 같은 경우, 이 갑 같은 경우에는 뭐다? 내가 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득의사로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받을 돈에 정당한 상계권 행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11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임대차 보증금 만원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 통지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판례가 변경됐죠. 채권 양도에서 통지하지 않고 개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차량을 보관하게 하였죠. 근데 이 보관자가 지금 처분했습니다.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이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법적 처분 권한이 있을 때 횡령죄가 된다 했는데 이것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법적 권한일 필요는 없고 이 사실관계처럼 그냥 보관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보관관계라고 한다면 처분했다 할지라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상가 이 조합이죠. 운영위원장이 자기 앞으로 제기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것을 자기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 결정에 항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위원장 앞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장은 조합의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조합비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3번이죠. 3번을 보면 퇴사한 직원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배임죄가 되지 않아요.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1번 지문 갑니다. 자, 지입계약 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죠. 이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X. 자,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 이 채무자가 뭡니까? 채무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아파트 수분양권 얘기인데요. 역시 수분양권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이것도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의무는 역시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가 됩니다. 자기 사무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배임 기소나 미수는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 자체가 안 됩니다. 30번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보죠.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를 팠다고 해서 토지 효용을 해칩니까? 구덩이를 판 것이 손괴죄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건물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신축도 토지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는 여전히 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괴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때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든지 그 다음에 손괴은닉 등으로 세로의 문서 소유자의 문서용을 지정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그때 손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4번 가봅니다. 자, 승인 없이 지금 밑에 소집 공고문이 지금 이 아파트 주변에 붙여진 거예요. 이 공고문이 회장 승인 없이 지금 붙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장하고 관리소장은 뜯어내야 되겠죠. 이 뜯어낸 것은 뭐다? 밑에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가보면 점의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 하자 있는 의사다 라고 하는 것은 취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규정하고 있는 행태 중에 하나인 취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취거로 보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같은 경우 보면 자,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고 지금 아들 을에게 지시하였다. 비밀번호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인 을이 변경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죠. 왜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는가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소유자가 아버지잖아요. 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 건물은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서 이 을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됩니다. 즉 죄가 안 되는 자에게 교사했다 할지라도 갑에게는 그 죄의 교사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질문. 자, 보전 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제의는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명의 수탁자 명으로 맞춰졌다. 신탁자는 명의자가 누구라고요? 수탁자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이기 때문에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자에 대해서는 뭐다?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명의라고요? 수탁자 명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번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1번 가보면 공토로 일시 공토로 두었다. 지름길로 일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육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했다라고 했을 때 육로가 아니죠. 3번은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마지막 줄 나와 있는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위험은 선박매물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조문에도 없어요. 조문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매물시켰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죠. 선박매물죄는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